안녕하세요. 네, 욕망의 비밀을 풀다. 챕터 13. 내 스캐너로 고객 마음을 속속들이 읽을 수 있을까?를 발표하게 될 소비자정보학과 조한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이용해 내 연구를 해왔습니다. 화면에 두 가지 다른 주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둘 다 내 연구의 주제였는데요. 코카콜라 연구를 통해 우리의 뇌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포츠카 연구 또한 우리 뇌가 스포츠카와 일반 소형차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의 기회와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앞에 소개드린 두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 스캐너로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보통의 사람들은 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연구자들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캐너를 이용한 연구는 산소 소비량이 높아지는 영역은 뇌가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산소 소비량이 적은 경우에는 뇌가 비활성화된다는 뜻이겠죠? 즉, 내 촬영 영상 사진은 어떤 뇌 영역에서 사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보여주지 않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 부분은 산소 소비량이 높아지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뇌가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뇌의 어느 영역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지 알면 그것을 보고 어떤 정보가 처리되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뇌 연구학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 신을 담당하는 영역,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 재치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내 연구의 선구자들이 영역별 기능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내 연구에서 영역별 기능을 밝히고 위치를 정하는 학문을 골상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골상학에서 주장한 것처럼 뇌의 기능이 정확하게 영역별로 구분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내 스캔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로 내 스캐너로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 사진을 해석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어떤 뇌 영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뇌 영역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머릿속에 어떠한 감정 시스템이 존재하고 어떤 학습 및 사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지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뇌 연구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딜레마인데요. 실제로 앞에서 소개드린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뇌의 모든 구조, 디테일한 부분을 모두 꿰뚫는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머릿속에 어떤 감정 시스템이 존재하고 어떤 학습 및 사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뇌 연구자들이 전문화된 자신만의 사고 모델로 아주 세분화된 전문 영역만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뇌 스캐너라고 불리는 fMRI의 사용 비용이 막대해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스캐너는 마케팅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인데요.
막대한 비용과 기술 문제를 감안할 때 뇌스캐너를 사용한 연구와 관련해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스캐너를 사용한 연구 방법이 혹시 일시적인 유행은 아닌가? 시장 연구에 혁명을 일으키며 다른 모든 프로세스를 대체할 것인가? 기존의 연구 방법을 보완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데요. 세 번째가 정답입니다. 뇌스캐너를 활용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뇌스캐너는 다른 연구 방법으론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카콜라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 연구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력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주관적인 질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뇌사진과 그 외의 다른 설명 모델이 활용되었는데요. 이를테면 고객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등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코카콜라 경영진들과 실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물론 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얻는 언론 효과만으로도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스캐너의 전반적인 인식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뇌사진만으로는 특히 어떤 감정세계에서 코카콜라가 점수를 딸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사진만으로는 코카콜라와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일으키고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영역에 박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 연구에서는 중요한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뇌사진은 어떠한 정보도 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특정 제품이 언제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제품이나 브랜드 평가에 있어 다양한 목표 그룹 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연구와 고전적 시장 조사의 시너지입니다. 컴퓨터 영상만 보아서는 주관적인 취향을 판단하거나 브랜드 평가 혹은 이미지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뇌 연구와 신경 철학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해변의 석양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을 때 뇌의 산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전자인 나는 해변의 석양을 좋아한다는 주관적인 결과 혹은 정신이고 후자인 뇌의 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물리적 뇌 데이터입니다. 둘 다 동일한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전혀 다른 고유의 언어를 사용해 표현했을 뿐이고 전자와 후자는 맥락상 서로의 연관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쾌락의 핵인 측자액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카콜라 연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카에서도 측자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피험자가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하면서 돈을 딸 거라는 기대를 하거나 멋진 콘서트를 즐길 때도 측자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때 고전적인 시장 조사 방법으로 고객의 체험을 직접 탐색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스캐너에서 측자액 부분이 반짝거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감정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어떤 뇌 영역에서 이 결과를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스캐너는 고전적인 시장 연구를 보완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전적인 시장 연구 역시 뇌스캐너로 알 수 없는 고객의 감정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둘을 모두 활용하면서 상호 보완한다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뇌스캐너의 이미지 인식 능력은 마케팅에 활용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기술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